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워런 버핏과 마이클 버리, 폭락장의 대비 중에 있다. 본인도 거기에 따라서 투자 적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멘트를 날립니다. 버핏과 버리는 주가 폭락을 기다리고 있다. 버핏은 197조 원을 보유하고 있고 단기 국채 투자, 마이클 버리는 시장에 공매도 중이다. 나는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현재 나는 많은 돈이 비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은 뭔가 달라진 점이 보이는데 실제 로버트 기요사키 같이 투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워런 버핏을 따라하는 거죠. 1분기에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6월 말 2분기 기준 포트폴리오입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애플의 비중이 5% 정도 늘어났다는 거. 그 외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은 비중이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현금성 자산인데 지금 현재 197조 원 수준, 1년 전에 대비해서 13%가 증가한 수치예요. 그리고 지난 3개 분기 동안에 주식을 44조 원 이상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2분기에만 주식을 10.7조 원 매도를 하죠. 그리고 현재는 단기 국채를 계속 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날리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 물론 주식을 아주 많이 판 건 아니죠. 하지만 일단 현금을 비축하고 있다는 것, 현금성 자산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게 버핏도 침체기를 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현금성 자산은 증가하고 있고 단기 국채 또한 매입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게 직접적인 숏 혹은 증시 하락을 예견한다 혹은 베팅한다 이런 의미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을 추가적으로 사는 대신에 주식을 팔고 현금성 자산 늘려가고 단기 국채를 계속 사고 있다는 점, 간접적인 단기적인 증시의 관점이 숏 포지션에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버핏이라고 경제위기가 왔을 때 모든 주식을 다 팔지 않아요. 그렇다면 갖고 있던 모든 주식을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 했겠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기업 가치가 변동하거나 줄어든 기업을 팔고 그 돈으로 현금을 보유하는 거죠. 그 돈으로 증시가 비쌀 때 현금화를 하고 싸졌을 때 싼 가격에 좋은 우량 주식을 사는 겁니다. 마이클 버리 또한 2조 원의 숏 물량, 풋옵션이죠. 포트 90% 이상을 증시 분기에 베팅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증시는 지금 쌀까 비쌀까? S&P 500 같은 경우에 선행 PER 19배입니다. 장기 평균 16배에서 18배 평균 이상 구간에 와 있다. 그리고 이 PER을 역산했을 때 수익률이 5% 미만이죠. 1년물 국채 수익률이 5%가 넘는 거에 비하면 수익률이 오히려 낮습니다.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가 1년물 국채금리 수익률보다 낮은 상태다. 매력도가 낮아진 상태라는 거예요. 일단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고 국채금리가 그만큼 지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인 거죠. 코스피 PBR 현재 0.9배입니다. 평균을 1배 정도라고 봤을 때 그 아래긴 해요. 하지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증시 자금들이 주로 코스닥에 많이 몰렸죠. 2차 전지주. 그리고 S&P 500에 비해서 달러보다 원화가 지금 더 약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탈, 증시가 지금 현재는 미국 증시보다 약할 수 있다. 이 점은 참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부동산 경기 문제. 일단 진화를 위해서 중국 정부가 51조 원 유동성을 푼다. 그리고 자산운용사의 주식 매도 금지령까지 내립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 그리고 이 부동산 경기가 금융권의 유동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또 중국의 장기 성장 추이가 꺾일 우려가 있다는 점, 이거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 금액의 추이입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했죠.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화랑이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지만 지금 꺾이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중국의 부동산 판매 금액 및 증가율 최근 들어 급격히 하락 중이죠. 투자금은 20년 동안 이 피크까지 약 20배가 넘게 오릅니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투자금 또한 감소 중이고 판매액 또한 2년 동안 60%가 넘게 반토막이 더 난 거예요.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에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림자 금융인데 이 그림자 금융의 규모 어마어마하게 계속 상승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실화 그리고 부도 위험이 큰 그런 대출이나 투자금이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늘어나고 있다. 집값 하락률 또한 굉장히 크죠. 그리고 국영 건설사 반 이상이 손실이다. 이런 현재 부동산 업체 부채 위기는 사실 금융권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이슈화가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채가 위안화 부채이다. 그리고 국유화를 통한 해결이 가능할 거다. 이런 긍정론도 만만치 않죠. 일단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2013년부터 보게 되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 7%, 8%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빨간색 성장률 목표치 지금 점차 줄어들더니 5%까지 꺾였어요. 이 중국 성장률이 점차 꺾이고 있다. 눈높이를 낮출 시기가 왔다는 거죠. 또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10년물 국채금리가 더욱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지금 분기 성장률이 미국이 굉장히 뜨겁죠. 경기 침체 하는데 성장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과열됐다고도 볼 수 있다. 높은 성장률에 그리고 실업률은 3.5%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에요.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고 지금 현재 고금리 기조가 더 유지될 것인가?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면 금리를 9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현재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11%에 불과합니다. 일단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90%. 일단 금리 인상은 멈췄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패드워치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거의 다 맞췄어요. 하지만 어떤 이슈에 따라서 이게 이 퍼센티지가 확 바뀌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현재까지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 S&P 500의 월별 흐름을 보면은 일단 9월 달에는 하락 가능성이 높았어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8, 9월 달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는데 어닝 시즌 이후에 사실 큰 이벤트가 없는 시즌이기도 하죠. 그런 계절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8월 중순 그리고 9월 달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경험적인 팩트 데이터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피의 월별 흐름 보통 세린메이 많이 얘기를 하죠. 5월 달에 팔아라. 그 얘기는 5월 달부터 좋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5월 달에서 10월 달 국내 증시의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가 찍혔다는 거예요. 특히 코스닥이 안 좋았다. 반면 11월부터 4월 달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이 수익률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하반기에 좀 더 상반기보다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달러 환율인데 진한 파랑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리고 연한 파랑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치솟은 것보다 원달러 환율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달러 대비 환율 상승폭이 더 컸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상황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하죠. 하지만 지금 국내에 원달러 환율이 더 많이 올랐다. 더 약하다. 최근 2달 동안 유로와 파운드와 달러보다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원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아시아 주요 3국이 특히 한국 원달러 환율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의 중국 수출 비중이 23%에 달하죠. 중국이 안 좋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위안화에 많이 연동이 된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달러보다 약한 원화, 이거는 증시에서도 나타납니다. 미국 S&P 500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약 6% 빠졌어요. 5.9. 반면 코스피는 고점 대비해서 7%가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미국 증시보다 더 약하다,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 달러의 움직임.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3.4 정도예요. 지금 이 마지노선 말씀드렸죠. 여기를 뚫어서 올라가면 돌파하면 훅 갈 수 있다. 근데 다행히 아직 이 변곡점 저항을 뚫지는 못했어요. 변곡점이란 거는 추세가 반전되거나 강화되거나 이 두 가지로 갈릴 수 있는 중요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저항을 뚫지 못하고 달러가 안정화될 수 있다면 기준점은 103포인트, 증시도 반등이 가능합니다. 환율 현재 1340원, 전고점 1347원인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위로 더 갈 수 있다. 어쨌든 여기서 충분히 꺾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단기 증시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증시는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주요 기준점 2510포인트 말씀드렸죠. 증시가 여기를 뚫고 이탈했다가 바로 강하게 들어 올렸어요. 200일 이평선 지지 건드리고 바로 올린 거죠. 2533포인트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휩수 무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속임수 무빙. 여기 걸려있는 물량들 다 손절시키고 다시 올린 거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S&P 500 월봉입니다. 검정색 이평선 5개월 선이에요. 지금 5개월 이평선에 지지를 받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여기를 기점으로 증시가 바로 상승으로 다시 반전되거나 아니면 여기가 뚫릴 시에는 크게 빠질 수 있다.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한 중요 변곡점이 달러 환율, 국채금리
증시 모두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구간이 지켜지느냐 마느냐 여기에 따라서 증시의 향후 시나리오, 상승과 하락이 바뀔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를 지지하고 반등해 줄 수 있다면 강추세, 시장의 강한 추세를,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봉으로 볼 때 4,300에서 4,330포인트, 여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증시의 최고 꼭대기 그리고 최저점, 이 사이에 중요 지지점이기도 하고 저항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증시 3파 중에 작은 3파, 여기에 또 지지 구간이기도 합니다. 여러 지지가 겹치는, 그리고 매물대가 겹치는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 일단 여기 바로 위에서 반등을 해줬는데 여기를 지켜준다면 추세가 다시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 조금 더 내려와도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위든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다시 반등을 하든 기술적으로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 플러스 중요 변곡점, 증시와 달러의 변곡 구간이 지금 겹친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버핏 그리고 마이클 버리, 버핏 같은 경우는 대놓고 숏은 아니에요. 하지만 숏에 가까운 보수적인 움직임입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고 단기 국채를 사고 있다. 그게 아니었다면 애플을 더 샀거나 다른 주식을 더 샀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 버핏의 투자 성향이 쌀 때 사고 비쌀 때, 그리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순간에 매도한다는 그 투자 성향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겠죠.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처럼 이렇게 대가들을 따라하는, 특히 버핏 추종자들, 버핏의 투자 스타일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가가 7억을 넘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운용 수익률이 S&P 500보다 더 높아요. 지금 증시를 이기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버크셔 해서웨이나 워런 버핏을 따라 했을 때 적어도 시장하고 비슷한 혹은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내부자가 아닌 이상에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을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공시하는 그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가들의 어쨌든 이런 숏 포지션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지금 뜨거운 감자인 중국의 부동산 경기, 중국발 리먼 사태가 될 것인가. 어쨌든 중국의 성장 추이가 어느 정도 꺾이고 있다는 부분, 이거는 어느 정도 시사점을 줍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지만 중국의 부동산 경기, 이게 무너진다면 금융권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우리가 트래킹 해보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또 지금처럼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 고금리 긴축 기간이 장기 유지되진 않을까. 일단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달, 3월달 경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좀 더 늘어나거나 혹은 실제로 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국채금리 또한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이 달러와 국채금리 매우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8, 9월달과 하반기 증시는 경험적으로 팩트에 기반할 때 약세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일단 지금 변곡 구간이라는 거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를 이탈했을 때는 추세가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변곡점, 트레이딩에 매우 좋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손절 구간이 짧고 수익은 클 수 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전체 큰 3파 상승 중에 마지막 5파 상승이 남았다고 보고 있고 그게 끝나면 다시 전체 파동의 4파 조정이 나올 거예요. 결국에 이게 증시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든 아니면 좀 더 빠지고 올라가든 3파의 5파 상승은 남아있겠지만 이게 끝나면 또 다시 전체 상승의 조정이 한번 또 올 거다. 결국 8월달, 9월달은 내려갔다 올라가든 올라갔다 내려가든 등락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트레이딩에 능한 분이라면 이런 구간은 굉장히 돈 벌기 좋은 구간일 수도 있어요. 또 주도주가 바뀌고 시장에서 자금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잘 체크하는 분은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 이 4파 조정에서 많이 털리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달러 대비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약세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미국 증시보다 약하다. 그리고 현재 코스닥의 수급이 많이 쏠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를 해둬야겠죠. 그리고 주도주들이 지금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괜히 일시적인 테마주들의 고점에 물리면 답이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환율 달러 국채금리 변곡점 구간이라는 것, 제가 체크해야 될 가격 라인들 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 참고해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변곡 구간을 돌파하는지 돌파하지 못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하락이 강하게 지속될 것이냐가 나타날 겁니다.
이 구간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5개월 이평선 지지 구간이기도 하다. 여기가 지지가 되면 추세가 한 번 더 갈 거예요. 중요 구간인 만큼 여러분들 증시 잘 체크해 보시고요. 특히 달러 환율 움직임 유념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머니앤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 없는 주식 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을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풍 이후에 여전히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10월 말에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오프라인에서도 한번 여러분들과 뵙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